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위하는가 또는 행위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대 철학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위하는가 즉 사실 진술 그리고 당위 진술, 이거는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별하는 진술이긴 합니다만 인간의 행동의 실천의 영역에서는 이 두 질문은 두 진술의 형태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죠.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래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죠. 자, 이 질문을 다루면서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입니다. 누구도 자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괄호에 쳐 있는 말 자신에게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나쁜 짓, 부정한 짓 이것도 이제 또 가로로 쳐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행위 선택의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택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신에게 나쁜 일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것인 줄 알고 선택한 거죠. 딴에는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좋은 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어떤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분석을 가한 거는 적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한다. 다만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나쁜 걸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거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무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선택은 이제 측정술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측정술이라는 것은 쾌락의 크기와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프로타고라스 편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좋은 것을 쾌락이라고 놓고 나쁜 것을 고통이라고 놓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가 나쁜 줄 알면서 쾌락에 져서 나쁜 걸 선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건 잘 분석해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이 커 보여서 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그걸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데, 그걸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오는 더 큰 고통이나 더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또는 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앞에 당장 있는 과자가 맛있어서 과자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입맛을 버려서 저녁 때 밥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를 때도 잘 못 잤고 이런 식의 이제 컨디션이 나빠진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당장 눈앞에 병원 가기 싫어서 치과에 안 갔더니 그 다음날 위가 퉁퉁 부어서 더 크게 치료를 치료해야 했고 더 큰 곤욕을 치렀다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측정이라는 거죠. 이게 즉 무지하기 때문에, 쾌락의 크기를 잘못 잰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도 자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가 기게스의 반지인데,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이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상식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그럴듯한 얘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플라톤은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게스의 반지예요. 기게스의 반지라는 건 이제 국가 2권에서 아데이만토스와 글라우콘이라는 플라톤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앞에서 이제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1권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너무 쉽게 논파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크라테스에게 더 강한 형태로 이제 등장시키는 건데, 이 기게스 반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게스라는 양치기가 있었는데, 왕궁의 양치기였는데 우연히 이제 마법 반지를 얻은 거죠. 그래서 마법 반지가 도깨비 감투 같은 거라서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있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갖고 가서 나라의 왕비와 정을 통하고 그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모습을 숨길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들키니까. 들키면 더 큰 곤욕을 치르니까.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가 부정한 짓을 하는 이유는 사실 나만 부정한 짓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할 텐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부정한 짓을 안 하고 나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칸트의 내 의지의 원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하게끔 행동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은 또 나에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나한테 저지르고 그러면 그때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한 짓을 할 때 치르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니까 그래서 나도 부정한 짓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부정한 짓을 안 하게끔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협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의는 부정의를 당하지 않기 위한 협약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게스의 반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리클레스 같은 경우, 즉 그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편에 나오는 칼리클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플라톤이 하는 얘기는 원래 강자는 무슨 정의고 뭐 분배고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는데 다수인 약자들이 타고난 강자가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 세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서로 나눠 먹어야 좋다. 그게 사이 좋은 게 좋다. 뭐 의가 좋아야 된다. 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세뇌를 시켰지만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 강자는 강하기 때문에 어떤 쾌락이든 다 이겨내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 쾌락을 선택할 수 있게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칼리클레스가. 그게 이제 니체가 공감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 거죠. 이제 플라톤이 자기 어떤 칼리클레스라는 다른 분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죠. 다음에 염치와 분별. 이건 또 역시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동체 이론으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염치와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론, 공동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들, 뭐 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나라를 지켜야 한다거나 뭐 이런데 자기는 세금 안 내고 뭐 비겁하게 군대 안 가고 뭐 이러면 염치가 없는 거죠. 예. 기본적인 분별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르기아스 편에서도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지만 차마 그 일을 못하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다.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원인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야기,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했던 이 이야기를 하는 등장인물은 바로 프로타고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가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프로타고라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가 논의를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무슨 뭐 항만을 건설하고 뭐 배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은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반면에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 전쟁을 할 건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런 얘기들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전문가를 따로 부르지도 않고 누구나 다 발언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가 있지 않으니까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도덕적 시민적 덕이라고 하는데 시민적 덕이라는 것은 알매 형태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가 제우스의 신화 얘기를 하면서 제우스가 인간에게 정의와 염치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거 시민적 덕인데 그 시민적 덕을 타고난다는 게 아니라 그 시민적 덕을 가질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났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을 권유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법으로 강제하고 이렇게 해서 덕을 가르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 도덕의 덕목들이라는 거, 정의, 분별, 절제, 용기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부분적인 거냐? 아니면 그것들은 그냥 이름이고 다 하나인 거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무분별하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 무지하거나 또는 뭐 지혜로운 사람이 비겁하거나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는 일단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동조가 되죠. 반면에 플라톤은 또는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부정의할 수가 있고 무분별한 사람 아니 분별 있는 사람이 부정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장 들어도 알겠지만 프로타고라스가 옹호하고 있는 쪽은 뭔가 좀 상식적이고 일반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제기는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이것이 이제 향연과 국가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적인 덕과 철인이거나 뭐 이른바 성인군자가 갖고 있는 통일된 덕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치와 분별 얘기가 좀 소극적인 덕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 진선미를 얘기하는 이 부분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그리고 엄격한 의미의 이제 덕을 얘기하게 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진선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인 대회에서 뽑을 때 1, 2, 3등을 진선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쪽은 참된 사람을 뽑고 한쪽은 선한 사람을 뽑고 한쪽은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건 진선미는 통일되어 있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 참된 것은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좋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추한 진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또는 플라톤이 말하는 그 참된 것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참된 것은 이상적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것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이 좋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으면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감수성이 있으면 진리를 반기고 그래서 진정한 좋은 것을 쫓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행위 원리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가로치고 나쁜 것 또는 가로치고 부정의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참으로 좋은 것을 그러니까 좋다고 믿고 있는 것을 할 때 근데 그것이 진짜 좋은 게 아닐 때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는 거니까 참으로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참으로 좋은 것은 좋다는 말은 사실 뒤에 단서를 필요로 하거든요. 뭐 이 약은 감기에 좋지만 뭐 열을 올리니까 그런 감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좋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 또는 그 자체로 좋은 것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좋다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좋다란 말과 선하다는 말을 구별하죠. 진선미할 때 선.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것과 그냥 자연적으로 좋은 것 이걸 구별하는데 그리스 말부터 시작해서 이 서구 언어들은 대체로 다 좋다란 말을 하나로 씁니다. 그리스의 아가토스 뭐라든가 영어의 굿이라든가 그래서 굳이 구별하고 싶을 때 이제 모랄리 굿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점이 살아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두에게 좋은 것이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일 테고 근데 그리스의 어떤 발상으로 하면 이 나에게라는 게 뭐냐가 또 따라온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내가 이제 금반지를 꼈는데 이 반지는 손가락이 이뻐 보이겠죠? 예. 근데 그래서 손가락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반지를 끼면 뭐 내 금속 알레르기가 있어서 뭐 두드러기가 난다. 그러면 반지를 빼겠죠. 왜냐? 몸이 더 중요하니까. 손가락보다는. 근데 또 플라톤은 물어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는 건 내가 손을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은 내가 아니죠. 그럼 내가 누구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나. 영혼, 정신이겠죠. 그래서 진정한 나는 영혼이다. 주인. 나는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진정한 나에게 좋은 곳이라는 건 영혼에게 좋은 곳이고 바로 덕이라는 것이 영혼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나는 소화가 아니라 대화다. 소화라는 게 뭐 이 육신의 나일 수도 있고 육신에 갇혀 있는 내 영혼일 수도 있는데 내 영혼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와 세상과 가족과 국가와 우주 이게 대하이겠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의미에서 소우주, 대우주 이런 얘기합니다만 소우주가 우주의 구조를 닮아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면 대우주는 우주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영혼, 나의 영혼 그게 이제 대아일 수 있고 그래서 뭐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아트만과 브라만 뭐 이런 얘기들도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얘기 했습니다만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에 가면 시민적 덕과 철학자의 덕을 구별합니다. 시민적 덕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분적인 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일반인들은 진정한 삶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념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용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뭐라고 했더라? 신념을 유지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뭐 조국에 충성해야 된다고다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힘 그게 이제 용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군인이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군인은 암까지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념들을 제공하는 거는 정치가 철학자이죠. 그리고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근원은 철학자의 암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철학자 알미인데 그 진짜 좋은 게 이제 국가에는 형상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좋음의 형상입니다. 좋음의 형상을 직관한 철학자만이 진정한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덕들은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용기도 지혜도 절제도 정의도 다 좋음에 대한 알미에 기반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에 기반을 두고 또 하나의 이제 그 도덕적 행위에 대한 설명. 이성과 우주. 우주의 운행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스토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다윈이즘 같은 경우 진화론, 진화론에서 생각하는 그 생명 진화의 원리는 우연입니다. 그죠? 돌연변이가 우연히 생겨서 그 우연히 생긴 돌연변이에서 변화된 어떤 종들이 우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식생 환경과 맞게 되면 그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되고 자연선택 우연이잖아요. 빅뱅 이론 아주 콩알보다 작은 크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해서 그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 사건이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인과의 연쇄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우연적 세계거든요. 세계를 이렇게 우연적으로 찰나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스토아과처럼 세계의 운행은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행된다. 합리적 질서를 가지고 운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건 플라톤의 세계관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우주를 만들 때 이데아를 보고서 목적론적으로 구성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운행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 이성을 나눠 갖고 있고 근데 그 이성이라는 게 개인의 이성으로도 봐도 개인의 물질적인 좋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좋음을 추구한다. 플라톤의 영혼 얘기를 다시 하면 삼분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성의 부분과 기계의 부분과 욕구의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이성의 부분은 보편적 좋음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플라톤의 삼분설에서 욕구는 몸과 관련된 욕구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는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성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욕구하는 것이고 기계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군인 계급이 명예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부분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근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욕망 이론에 비해서 플라톤의 삼분설은 각각의 영혼의 부분들이 자기의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휴임식의 얘기로 하면 욕구가
요구하는 것을 이성이 달성하게끔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대인들의 영혼관에서는 이성이 자체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조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운행 질서도 이성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성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선택에 따른 삶, 즉 도덕적, 합리적 이성에 따른 삶이 가장 좋은 삶이고 그 밖의 것들, 명예나 뭐 사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그래서 그 쓰임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거나가 바뀌는 또는 우연에 휘말리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 좋은 게 아니고 중간적인 것,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것이고 진정으로 좋은 건 이성적 선택에 따라 사는 도덕적 삶뿐이다. 덕성의 삶일 뿐이다. 이런 게 이제 스토아파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철학사를 관통하고 있는 도덕적 행위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